안녕하세요. 저는 재활 트레이너로 준비하고 있는 현재 스포츠의학과 4학년 재학 중인 24살 최재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22살 대학년 김지은입니다. 먼저 병원이나 센터에 취직을 해가지고 경력을 먼저 어느 정도 쌓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개인 재활센터를 차려가지고 어느 정도 네임도 있고 제가 그래도 넉넉하게 월 1,000 이상 버는 센터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저도 재활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중에서도 필라테스를 같이 이용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차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3달로 기억합니다. 단계별로가 있거든요. 근데 단계별로 중에서 저는 1단계를 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단계로 많이 취업을 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고 2, 3, 4단계까지 가면 이제 그 협회에서 직접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따로 나와요. 그 협회도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교육 강사 할 수 있는. 아무래도 비전공자는 해부학부터 빠르게 외워야 된다 보니까 그게 조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비용을 내면서까지 국제 필라테스를 따는 거는 그렇게 효율적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소비자분들께 보시면 이게 국제인지 국내인지 알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장단점이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이고 어떻게 따지고 보면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꼭 국제가 좋다라는 의견은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과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언어적인 게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어쨌든 저희는 전공자고 환자들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야 되고 환자가 알아들을 수 있게 피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 보면은 환자도 이해하기 어렵고 운동이나 이런 거 시킬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을 좀 잘할 수 있는 스킬도 중요할 것 같고 환자들한테 너무 운동만 시키면은 너무 딱딱하지 않습니까? 전에 들은 얘기인데 드라마를 많이 봐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드라마를 봐야 되는 이유가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으신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랑 이제 대화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운동도 시키면서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거기서 더 추가를 한다면 발음과 발성 그런 게 좀 더 또렷해야 환자분도 듣기 좋다고 생각을 해요. 협회마다 큰 틀은 어느 정도 비슷하고 티칭하는 걸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새는 티칭하는 것만으로는 현장에서 나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조금 더 차별화된 재활을 조금이라도 더 접목시킨 협회나 체형과 관련된 거를 연관시킬 수 있는 경쟁성 있는 필라테스 협회를 찾는 게 나중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블로그 같은 거 장단점 찾아보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청강을 할 수 있으면 한 다음에 선택하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게 악질 트레이너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평소에 운동만 하고 아무런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은 채 그냥 뭣도 모르고 몸에 대해서 운동을 시키는 트레이너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트레이너를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 그 소수 때문에 일반 잘하고 있는 PT분들도 다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센터마다도 이제 최소한의 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세미나 이런 걸 수료한 이런 관련된 공부한 흔적이 있거나 좀 믿을 수 있는 분들에게 회원을 맡기면 메리트 있는 헬스장이나 센터나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인 분들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확실히 와서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게 더 기적이 많이 남을 거고 내가 궁금한 것도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 오프라인 교육기관에서 해부학이나 깊게 들어가서 ES 교육받아도 충분히 재활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전공자라면 막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관이나 협회 도움을 충분히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더 오래 남고 빠르게 외울 수 있기 때문에 받을 때는 확실히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협회에서는 시간제 강사분들께서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정규직 강사가 있는 곳에 가야 현장에 나중에 갔을 때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생각보다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길 생각하고 있는 고등학생이나 필라테스나 PT를 하고 계신 분 중에 이쪽을 전공을 안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사람 몸을 다루는데 해부학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를 대한다는 게 저는 애초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해부학을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마 모두가 그렇듯이 처음에는 접근하기 매우 힘듭니다. 인체라는 게 너무 근육도 많고 그 근육이 작용하는 그런 거 다 다르고, 학생들은 대학교나 가서 배우면 되지만 현직에 종사하는 필라테스 강사님이나 PT 트레이너 이런 분들에게는 사설 교육기관에서 해부학이든 뭐 재활 관련된 교육이든 받으시는 걸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이미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충분하지만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전체적인 재활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진짜 우물 안의 개구리거든요. 미리 알고 세미나나 이런 거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자격증도 학교에서 진행한 자격증뿐만 아니라 스스로 준비할 수 있고 밖에서 진행한 자격증이든 딸 수 있을 때 미리 따는 게 제일 좋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학을 하잖아요. 다 까먹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다 다시 리셋돼서 나오기 때문에 복학하는 남자 학생들에게는 거기서는 다시 알려주진 않아요. 학교에서 내가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이미 수업은 지나갔고, 재수강보다는 스스로 공부하거나 차라리 사설교육기관 가서 해봐가 다시 처음부터 배우거나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사람 몸에 그냥 만지는 거여가지고 부담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혼자서는 분명 막히거든요. 외부 기관에서 도움을 받는 게 충분히 효율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